자, 그래서 지금 이 방법론에서 사용한 걸 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 쪽, 왼쪽 L2 P4에 있는 거가 오른쪽 L2 P7 쪽까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트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게 뭔 소용이 있나,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오히려 오른쪽만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알아서 다 각각이 알아서 하고 나는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짠다 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은 페퍼를 이용해서 이제 춤을 추는, 춤까지는 아니고요, 이 페퍼의 여러 가지 모션들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시퀀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화하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원하는 동작을 만드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제 굉장히 간단한 로봇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이 악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멋쟁이 토마토라는 악보가 있잖아요.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이 노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고, 제가 저희 집 애들이 옛날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참 이 노래 끝까지 아시는 분들은 뭐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 결국 이 토마토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태까지 살아가지고는 결국 나는 주스 될 거야, 뭐 이렇게 노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참 좀 슬픈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멋쟁이 토마토라는 이 악보를 보시면요, 악보 하나하나가 하나의 동작들, 음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길이도 있습니다. 얘들은 되게 짧게 울퉁불퉁 멋진 몸매 하고서 에 가면은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 악보라고 하는 것들은 X축이 시간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짧게 가다가 여기서 굉장히 길게, 그리고 좀 쉬는 시간, 아이들링 되는 시간이 나오고 또 잠깐 쉬었다가 짧게 모션, 또 여긴 좀 긴 모션, 이 부분에선 또 되게 길게 정중히 인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악보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고요. 로봇들의 시퀀셜 모션들도 사실은 시간축 위에서 움직이는 악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동작들이라던가 반응에 대한 것들을 설계할 때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이 시퀀스 편에서는 단순 배치를 하는 것에 순서대로 배치하는 쪽에다 포커스를 놓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모션들은 내부적으로 에러 얼마만큼 작아져야 탈출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시면은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움직임 또는 시퀀셜 모션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각각의 조인트들이 뭔가 움직이는데, 그것들이 시간축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1번 축 움직여, 2번 축 움직여,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다른 모션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쉽게 시퀀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번 숙제에서 나왔던 인사하는 거, 인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가, 이 측면이 되겠고요. 아마 그냥 단순히 무브 웨이스트 기능을 불러서 허리를 60도 구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0도로 하게 되면 한번 꾸벅 하고서 일어나는 장면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숙제를 했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그 각각의 각도와 시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 보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무브 웨이스트 기능을 내부적으로 에러를 얼마일 때 멈추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건성 인사하는, 꾸벅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정중하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하시면서 느껴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합쳐가지고 조금 더 시퀀스 쪽에서 복잡한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얘기에서는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2P6하고 페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제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L2P6는 올라갔나? 지난주에? 아직 안 올라갔을 겁니다. P4까지만 올라갔을 거고요. P5부터 이번 주에 이제 또 올라갔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팔을 한번 움직여 보는 거죠. 그래서 팔을 움직이는 게 위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는 팔꿈치만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깨 부분, 숄더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보우 파트, 팔꿈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페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른손, 밥 먹는 손, 이게 왼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 부분은 두 개의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Q1, Q2 두 개를 넣고요. 허리 움직일 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움직일 땐 팔꿈치는 엘보우이기 때문에 2라는 표현을 썼고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문자 라이트, 그 다음에 엘보우 2, 그 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문자 R, 그 다음에 어깨니까 숄더 S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각각 어깨에는 2개, 팔꿈치에는 하나. 오른쪽은 이렇게 끝났고요. 왼쪽의 경우에는 레프트, 대문자 L이 들어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팔꿈치도 L이 붙어 있고, 팔꿈치는 E, 어깨는 S. 이렇게 간단하게 약어로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깨 부분은 왜 2개인가를 잘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Q1을 움직이게 되면 어깨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런 각도로 움직이고요. Q2를 움직이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각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절을 잘 하시면은 어깨가 움직이겠고요. 다음에 팔꿈치는 하나니까 팔꿈치가 그냥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합니다. 뭔가 마이너스 각도를 넣으면 팔이 이렇게 뒤로 가는 끔찍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끔찍한 장면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L2P6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동영상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시퀀스니까 각각의 동작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트워크로 불러와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안에 있는 기능들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명령어가 추가됐는데 이제 페퍼 안에 들어간 보면 있습니다. L2P6만 보시면은 뭐야 이거 간단하게 표현돼서 pepper.c만 보이고 별 기능이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EXARP의 페퍼를 한번 보시면요, 이 안에 페퍼죠. 페퍼라고 하는 모듈 안에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숄더, 레프트 숄더, 라이트 엘보, 레프트 엘보, 이런 명령어들이 이제 내부에 들어가 있고요.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L2P6 모듈이 떠 있고요. 그 안에 GL이 있고, 그 안에 라이트 엘보 대소문자 구별하시고요. 30도 하고 쳐놓으면 지금 팔이 살짝 움직였죠? 저기 오른쪽 팔이 살짝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페퍼 안에 있는 라이트 엘보라고 하는 기능이 호출이 돼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숄더도 오른쪽 어깨도 한번 움직여 보면 라이트 숄더 30도에 0, 두 개의 입력인데 하나는 0을 넣을게요. 그러면 30도 앞에 걸 넣으니까
팔이 앞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걸 넣으면 팔을 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이 부분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Q2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Q1의 회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덜 헷갈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팔을 움직이는 건데 엘보우가 꺾여 있어서 헷갈리니까 엘보우 다시 피고요. 보시면 이제 왼쪽 팔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이죠. 자, 그리고 숄더를 하나씩 움직여 보십시다. 0, 0, 0, 0에 0을 넣으면 이제 팔이 굳어져 있고요. 이 상태이고, 팔을 30도 첫 번째 거를 올리면 팔이 꺾입니다. 그죠? 앞뒤로만 꺾이는 거고, 마이너스 넣으면 뒤로 꺾이겠죠. 팔이 뒤로 가야죠. 그러면 한 90도 정도 넣으면 이제 팔을 위로 팍 이렇게 들겠죠.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이 부분도 레프트 숄더 하고 넣으면은 팔팡 하고 이렇게 움직이죠. 자, 여기 이제 이 명령어들을 보시면 레프트 숄더, 라이트 엘보우, 레프트 엘보우 이런 명령어들은 그냥 팡 하고 움직입니다. 컨트롤이 걸려있지 않은 거고요. 컨트롤을 걸어 놓은 것들은 이제 뒤에서 밑에서 보시면은 move rs, move ls, 아까 이 자료에서 설명드린 거죠. 앞에 move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컨트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걸어 놓고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다 돌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이 걸려 있는 상태, move rs 30배 0 이제 쭉 조금 더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마이너스 30 하면 뒤로 쭉 하고 움직이는 과정들이 이제 조금 더 눈에 보이실 겁니다. P 컨트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로봇처럼 조금 더 움직이는 거고요. move ls 90에 0 하면은 이제 두 팔 앞으로 나란히 이거고요. 이제 바로 하면 두 개 다 이제 한꺼번에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끔찍한 장면을 연출해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도를 잘못 넣으셔서 Q2를 이렇게 마이너스 각도를 넣으시면은 팔이 몸통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거는 이제 로봇 쪽에서는 마이너스 각도가 못 들어가게 막아야겠지만 이렇게 계속 집어넣다 보면 우와, 팔이 왼쪽 팔이 저쪽 그래픽이니까 오른쪽 어깨에 가 있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팔을 쭉 벌렸고요. RS 90도 하게 되면 이제 양쪽으로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보우를 꺾어보면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엘보우가 이렇게 꺾이고 있고요. 레프트 엘보우도 90도 꺾으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귀신이다 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눈도 약간 귀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자세들을 만드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모션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하시면은 이제 로봇이 춤을 추는 것 같은 동작들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거 이제 거의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업 얘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여기서 잠깐 끊어볼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move rs를 60에 20하고 RE를 60도 꺾으면은 지금 이런 팔의 모양이 나오고요. 라이트 다운이라고 하는 시퀀스들을 또 만들어서 move rs 00 한 다음에 move RE 0을 대입하면은 오른쪽 팔을 내리는, 왼팔 올려 오른팔 올려, 바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라이트 업, 라이트 다운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라이트 업 하면 오른팔을 이제 오른팔 들어, 청기백기 게임처럼 이렇게 들고 있고요. 다음
오른팔 내려. 그러면 팔을 이와 같이 내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왜 팔을 이 모양으로 꺾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는 한 번에 어깨하고 엘보우가 동시에 들을 줄 알았지만 실제 시퀀스 명령이기 때문에 라이트 업이 동작을 하면 그때의 GL move RS 60에 20 어깨가 먼저 동작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RE 60도에서 엘보우가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움직여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내릴 때에도 보시면은 어깨부터 영영각도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엘보우가 꺾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모를 보시면은 뭐야 이게 왜 이 모양으로 움직여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어깨 따로 엘보우 따로 움직이지 않고 이것들이 전부 다 동시에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동시에 움직일까?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문제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라이트업 하면은 무브 RS가 와일문 안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 동작을 하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엘보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또 끝나서 또 무한 루프가 걸려서 P 컨트롤로 무언가가 엘보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처럼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제 다른 것들이 필요하겠죠. 모든 관절들이 동시에 simultaneous 동시에 회전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의 관절들은 하나의 루프 안에 와일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루프 안에 모든 관절들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시퀀스 문제이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냐에 따라서 되게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것들을 이 예제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페퍼 안에 보시면요,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단계가 걸릴 거라서 이 페퍼 안에 보시면 move joint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6개의 인자가 들어갑니다. 앞부분에 있는 셀프는 클래스 안에 있는 거니까 붙어 있는 거고요. R1, R2, R3, L1, L2, L3. 그래서 이 move joint를 써서 움직여 보시면은 move joint 안에는 하나의 와일문 안에 6개의 관절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따지도록 숄더 움직이고 레프트 숄더, 라이트 엘보우, 레프트 엘보우 해서 총 6개의 관절이 한꺼번에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써볼까요? 좀 화면에 보이도록 이 창을 가지고 해볼게요. L2P6의 GL의 move joint. 그래서 변수는 총 6개를 넣습니다. 000. 제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6개만 대입을 하면 이제 모든 관절들이 한꺼번에 움직이죠. 자, 그래서 move joint 오른쪽 팔만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60도에 20도에 30도 그리고 000. 왼쪽은 가만히 있어. 또 잘못 쳤네요. L2P6의 GL.move joint 60에 20에 30도 그리고 왼쪽 팔은 움직이지 마라.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L2P6의 GL.move joint 팔을 조금 많이 들어 올리고요. 130도 정도 올리고 팔을 거의 90도로 꺾고 위로 올리고 옆으로 한 45도 그리고 엘보우는 90도 정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팔이 돌아가 있죠. 이걸 잘 조절을 하시면 이제 머리를 지가 극적극적 머리를 때리는 듯한 모션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45도에 90도니까 얘는 많이 더 돌아야겠네요. 아이고 너무 많이 가죠.
이 정도만 올리고, 예, 엘보를 더 꺾으면 이제 머리를 때릴 수 있겠군요. 엉뚱한 걸 꺾었네요. 예, 엘보가 현재 90도인데 135도까지 가면 이제 머리에 간신히 손이 닿을라 말라. 예, 그럼 조금 더 꺾어서 60도. 얘는 이쪽으로 펴지니까 이거 어렵네.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머리 근처까지 거의 간 것 같고요. 얘는 저쪽으로 펴지기 때문에 참으려 어렵군요. 포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네. 겨드랑이를 자꾸 보여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숙제입니다. 13번째 홈워크. 13번은 스윙암, 팔다리를 앞뒤로 흔들어서 마치 뛰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제가 이제 레디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레디는 이렇게 팔을 일단 쳐듭니다. 두 팔을.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거나 할 때도, 또는 자기 자신 소개할 때 페퍼가 저는 페퍼랍니다 할 때 이렇게 레디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뛰기 전 단계, 준비 단계이고 스윙이라는 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팔 내려가고 오른팔 올라가고 여기까지 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스윙을 또 한번 호출하면 팔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이제 뛰는 것처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러닝이라는 함수는 레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5번에 다시 한번 보실게요. 5번의 스윙 모션을 만들면은 이제 계속 동영상을 보시면은 러닝 L2P6의 러닝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레디 자세 취하고 이 5번을 포문으로 스윙을 5번 부르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뛰는 것처럼 로봇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레디라고 하는 거, 두 팔을 들어 올리는 거고요. 뛰기 좋게 이런 자세를 만들고요. 스윙은 옆에서 보면은 이제 팔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뛰는 것처럼 하고, 러닝의 경우에는 얘 한 번, 얘 5번을 섞어서 지금 보시면은 5번을 스윙 모션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요걸 만들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의 기능들을 간단하게만 합치시면은 이 동작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EX15번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곳에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들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바로 Non-Blocking Motion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경험을 하셨는데요. 아까 여기 예제에서죠. 라이트 업을 하게 되면 무브 RS가 무한 루프가 걸려서 60도, 20도가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움직이지 않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무브 RD가 호출이 되면서 팔꿈치가 움직일 때까지 계속 이걸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숄더가 움직일 때에는, 어깨가 움직일 때에는 엘보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 바로 어깨가 무한 루프를 돌고 있을 때에는 엘보가 못 움직이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 이런 문제들이 바로 non blocking 모션이 아니라 블로킹 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블럭은 브로크, 담사할 때 쓰는 거이기도 하지만 슛블럭 한다, 또는 뭐 블럭 몸으로 막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킹 하다, 배구할 때 요새 배구 갖고 말이 많은데, 배구할 때 서브 하거나 스파이크 할 때 이제 슛블럭에 들어가죠. 그래서 막는 것들이 블록입니다. 그래서 블로킹은 막는 거고요. non 블로킹은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예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예요? 방금 전에 보셨던 move joint를 쓰는 경우에는 non 블러킹이 되죠. 한 관절이 다른 관절의 움직임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 블러킹은 move joint, 바로 홈워크 13번에 해당하겠고요. 다음에 요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right of right down은 블러킹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주 뭐 정밀하게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L2P8 예제는 앞서서도 얘기를 L2P8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처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non 블러킹이냐 블러킹이냐는 바로 시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들과 관련해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또는 여러 가지 관절들이 서로 동기화돼서 어깨하고 엘보우가 서로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 한 번에 움직이는 거,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동기화니까 한 번에 모든 관절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배치가 되어야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이슈들이 바로 이 non-블러킹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로봇들의 경우에 6가지 관절들이 시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그리고 또는 동시에, 되게 중요한 건 동시입니다. 동기화보다는 동시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6관절이 움직여야 되지, 1번 움직인 다음에 꼭 2번 움직여야 되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6개의 관절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런 로보틱스 분야에서 이런 블러킹에 대한 예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는 또 통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화기하고 셀폰하고 그다음에 무전기하고 두 개가 다른 것들을 아실 겁니다. 전화기는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말을 해도 그게 서로 동시에 A라는 전화기와 B라는 전화기 사이에 양방향 통신이 되면서 막힘이 없죠. 자, 그런데 그래서 셀폰, 휴대폰의 경우에는 non-블러킹으로 통신이 되고 있는데, 무전기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워키토키, 오버 이러잖아요. A에서 말을 할 때는 B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가 말을 다 한다 하면 오버 해서 나 다 말했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B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한 명이 얘기할 때는 한 개는 동작을 못하는 것, 얘는 이제 블러킹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 기법 중에는요, 이 블러킹이냐 non 블러킹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하면은 여러분들이 셀폰하고 이런 워키토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로봇이 여기 있고요. 로봇이 있고 내가 얘를 PC에서 제어를 하면 명령을 보내고, 이게 명령하고 또 로봇이 뭔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우, 사례가 걸려가지고 얘네들 두 개 사이가 양방향 통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대기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 보내고 내가 원할 때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두 개의 에이전트, 서로 다른 개체 간에 통신할 때에도 이 블러킹과 non 블러킹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CPU들을 많이 쓰는, 요새는 드론 같은 것들 보시면은 DJI는 내부에 4개의 CPU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사이에 동기화들, 그리고 통신 블러킹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블러킹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 속도가 느리겠고요. 그 다음에 non 블러킹이 되는 경우에는 기다림, 대기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화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얘가 마치 non 블러킹처럼 생각이 되시겠지만, 두 개 사이의 동기화라는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 블러킹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끝날 때까지 다음번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서로 간의 동기화 문제로서, 예제로서 많이 설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스레드라든가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서 더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이 수업은 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조금 축약화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것도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AI하고 로봇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짧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넘블로킹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는 또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여러분들이 렉 걸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렉이 걸리면은 두 개의 에이전트 간 동기와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원래는 얘네들은 넘블로킹 형태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전략 시뮬레이션, 동기화된 온라인 게임들이 되는데, 이 자체가 한 군데가 병목 현상이 걸려버리면은 얘가 데이터를 못 보내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A가 움직이질 않아, A가 렉이 걸렸어 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non-블로킹으로 만들어지는데,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또는 FPS 게임은 다 non-블로킹인데 유일하게 블로킹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게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옛날 유명했던 이제 턴 방식입니다. 요새 가장 옛날에 UFO 이런 게임들이 있을 때 턴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유명한 턴 방식은 역시 한번 시작하면 학계를 망친다는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문명은 참 재미없다고 느끼지만 재미없는데 시작을 하면 그날 하루가 끝이 나버리고 다음날까지도 앉아있던 경우가 있어서, 이 문명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죠. 그래서 블로킹 모드가 되겠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주 적절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블로킹 모드는 턴 방식 게임들, 문명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non 블로킹은 상대가 뭘 하든 안 하든 기다리지 않는 스타크래프트, 온라인 게임들, FPS 전부 다 non 블로킹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마 평생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문명을 모르시는 분은 장기 생각하셔도 되죠. 장기나 바둑. 이거는 상대가 둘 때까지 턴 방식이기 때문에 턴제 게임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블로킹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윷놀이, 화투, 막 내가 미친 듯이 막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뒤집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야 상대가 또 낼 때까지 나는 못 내고, 이런 턴 방식들은 전부 다 블로킹 모드이고, 막 화투를 예를 들면 누가 빨리 집어와야지 내가 이긴다 이런 게임에 non-블로킹 형태이면은 시작하자마자 긁어들여서 패를 긁어 모아가지고 빨리 고돌이 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블로킹과 non-블로킹을 이쯤 얘기를 했으면 어지간한 사람이어도 다 이해를, 복학해서 지금 머리가 군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로킹과 non-블로킹을 조금 더 이제 그럴듯하게 학문적으로 좀 설명을 이제 해보면요. 하나의 루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프가 있고 A라고 하는 걸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를 실행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로킹 사례입니다. 아까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왜 블로킹인지 여러분들이 얼핏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루프가 만들어져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A가 실행된 다음에 B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A라고 하는 걸 실행하려고 들어갔더니 이 안에 PD 컨트롤, P 컨트롤, PD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2학년은 모르니까요. P 컨트롤이 걸려 있으면 이게 또 루프가 여기서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탕 하고 튕겨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라서 B 코드 안으로, B 모듈 안으로 들어가고, B 안에서 또 while문이 걸려 있어서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탕 조건이 맞아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 사이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여기까지 흘러온 다음에 다시 A가 실행되고, 조건이 맞아서 탈출하면 또 B를 실행하고, 그게 탈출이 돼서 또 천천히 흘러온 다음에 A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 컴퓨터 안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왼쪽의 경우에는 블로킹 모드 A가 끝나야 B가 끝나겠습니다만, 예, 반드시 이 경우에는 A 먼저 실행을 하고 B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킹 모드가 보통 일반적으로 동기화 모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반을 갈라서요. 이제 오른쪽의 경우를 보시면요. 야, A하고 B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돼. 예, 동시에 돌게 되면 예, 따로 루프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시간 루프가 돌다가 A를 다 실행하고 있지만 이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B에서 예, 루프 2에서 B가 걸리면 이 녀석이 동작하니까 A하고 B가 동시에 동작할 때도 있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 여기에 뭔가 딜레이가 걸리면은 A가 먼저 실행할지 B가 먼저 실행할지 또는 동시에 얘네가 실행할지를 예,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드가 바로 예, 비동기화 모드가 되겠습니다. A가 먼저 하게 될지 B가 먼저 할지 또는 두 개가 동시에 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바로 non-블로킹이고요. 루프가 두 개 이상이 여기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멀티 프로세싱이라고도 예,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멀티 코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non-블로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쯤은 예, 얘기를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뱅글뱅글 도는 것들을 좀 확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CPU가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이 O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쪽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시퀀스나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학적으로 정의해서 그걸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는 먼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시면요, 컴퓨터가 윙 하고 돌면서 이제 CPU가 동작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 CPU가 동작을 하면 이 CPU는 뭔가 기능들이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시스템들은 무언가가 이 안에서 루프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특정한 시간이 되면 이 녀석을 뭔가 기능들을 하나씩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A라는 기능, 여기 B라는 기능, 여기 D라는 기능, 여기 뭐 C라는 기능, 이런 기능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면서 A 한번 했다가 B 한번 했다가 C 움직였다가 D 됐다가 E까지 이렇게 한번 도는 거고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동작을 막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즈 커널의 기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켰는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면 이 커널이 있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있어서 이 녀석이 계속 꺼지지 않고 뭔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컴퓨터를 켰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지 않고 시퀀스를 그냥 A 실행, B 실행, C 실행, D 실행, E 실행 하고 끝, 이렇게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은 얘가 실행하고 그냥 끝이 나면서 CPU가 스탑, 엑시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후루룩 지휘할 일만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여기에 뭔가 룹이라고 하는 이런 무한 루프가 걸린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while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경우에도 무한 루프가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이 무한 루프가 뱅글뱅글 도는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무한 루프로 돌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OS가 하는 역할은 뭐냐? OS는 이렇게 뱅글뱅글 뭔가 도는데 이렇게 돌다가 야, 네가 앱이 하나가 뜨였어 라고 하면 그 앱에 이제 제어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해야 되는 기능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앱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앱을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럼 그 앱을 실행을 뱅글뱅글 돌면서 실행을 하고 끝났잖아요.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지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CPU와 앱 사이의 프로세스 제어권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만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래 윈도우 프로그램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앱을 띄웠어요. 그러면 앱을 띄웠어도 아직까지는 여기에 실행을 안 하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 가서 이제 이 녀석은 실행을 한번 해주고요. 앱이 그냥 끝나면 탈출인데 그 앱 내에 무한 루프가 걸려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에 뭔가 중지를 시켜주면 끝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기능,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또는 내가 여기에서 뭔가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앱에 한번 가서 얘를 한번 할 일을 해준 다음에 돌아와서 또 이 녀석이 돌다가 앱에 가서 또 한번 이 녀석의 기능을 수행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여기는 계속해서 OS가 살아있게 동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프로세스 제어권이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에 갔다가 다시 OS로 넘어오는지를 간단한 이런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앱의 스크립트가 나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짜놨어 라고 하면 얘가 윈도우즈가 막 커널이 뺑글뺑글 돌다가 앱을 띄우는 순간 띄우는 순간에 동작 안 하고 띄웠어요 지금. 그런데도 얘는 지할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동작을 하는 거죠. 메인 루틴 시작하고 프린트 화면에다 그리고 끝났구나 하고서 탈출해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다시는 오른쪽에 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죠. 내가 아이고 이 펜 좀 어떻게 단축키로 만들 수 없나. 자, 이제 윈도우즈 커널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앱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봤어요. 그리고 이걸 따라서 가보니까 무한 루프가 나오네요. 여기서 계속해서 멈춰야 되겠죠. 여기서 계속 무한 루프로 바보를 프린트F가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을 못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게 만약 윈도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옛날 싱글 코어일 때, 코어가 하나 있을 때는요, 무언가 무한 루프가 이렇게 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면 여기에 있는 윈도우 화면이 하얗게 아무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하얗게 변하는 현상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요새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무한 루프에 걸리거나 에러가 발생을 하면 화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그게 색깔도 표기가 안 되고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바로 무한 루프 때문에 제어권이 윈도우즈 커널 쪽으로 다시 넘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윈도우가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이쪽만 계속 무한 루프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OS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무한 루프를 잘못 쓰시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프로세스 OS의 제어권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무한 루프가 걸리니까 윈도우가 동작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코드들을 한 번쯤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싶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메일박스 개념이 되겠고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프로세스와 이 루프 하나가 스레드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런닝머신을 트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트레드밀. 그때 이 트레드밀에 트레드가 바로 밀은 방앗간을 뜻하는 거고요. 트레드가 스레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TH는 번데기 발음, 이 발음이 되겠고요. 그래서 무한 루프가 걸려 있는 것들을 보통 이 스레드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는 모든 프로세스 내부에 최소한 하나의 이런 무한 루프가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얘는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OS 레벨에서는 무한 루프가 아니에요. 얘가 뺑글뺑글 고속으로 돌고 있는데
프로세스 하나에 잠깐 들어가서 스레드를 한 바퀴만 돌려주고서 얘는 탈출해서 또 얘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과정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그냥 이 녀석이 알아서 멈추는 거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거의 대부분의 리눅스의 엑스윈도우도 그렇고 대부분이 윈도우 형태로 표현되는 최근 OS들은 다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메일박스라고 하는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초고속으로 돌고 있고요. 이게 기가 단위잖아요. 요새 4기가까지 올라가니까 막 맹렬하게 돌고 있고요.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OS는 여기 또 다른 뭐 노트패드가 있으면 노트패드 안에 스레드를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응용 프로그램도 한 바퀴 돌리고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누군가가 여기에 mp3 플레이어 같은 걸 돌려놨다면 여기에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이 안에 스레드가 있고 또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 하나가 있고 뭐 mp3 플레이어 같은 게 있고 이 안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CPU가 초고속으로 도니까 여기 들어가서 노트패드에 뭔가 일을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응용 프로그램 스레드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나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mp3 플레이어를 한 바퀴 동작을 해주고 나와도 이게 워낙 고속으로 움직이니까 노래가 끊기는 느낌이 안 드는 상태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노래 같은 경우에는 끊김이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mp3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여기 또는 무슨 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데에서는 아예 데이터를 하드웨어 또 다른 CPU 여러분들 사운드 카드에다가 던져 놓고 거기서 맹렬히 얘가 CPU가 들어가고 얘는 얘대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던져 놓고는 그냥 나오는 거라서 소리가 끊김이 거의 없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은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구닥다리 CPU들 286, 386에서는 물론 그때는 MP3도 없었지만요. 펜티엄 초창기에는 그래서 MP3 재생을 하면은 뭔가 내가 다른 앱을 실행을 시키면 노래가 잠깐 드드드드드드드 하고 넘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CPU하고 사운드 카드 CPU를 두 개를 분리해서 여긴 여기대로 뱅글뱅글 돌고 여긴 여기대로 돌게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이거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에 거의 가깝습니다. 요새는 이런 것들은 거의 보시기가 어렵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커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메일박스 기능이 뭔가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코드에도 이런 스타일의 뭔가 이벤트들이 계속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이벤트를 만들어야 잘해야 요새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사귀고 오래오래 간다고 하던데 자, 이 이벤트 똑같습니다. 이벤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 공학적인 용어에서는 잠깐 한번 나오는 것들 뭔가 깜짝 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널 쪽은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여기에 스레드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근데 한순간 제어권이 들어와서 이 녀석을 실행하고 나가는 형태들로 진행합니다. 이 펜이 자꾸 에러가 나서 잠깐 끊었다 놓겠습니다.